6페이지 보니까 뭐가 보여요? 여백이 있죠. 그렇죠. 자, 여기 봅시다. 자, 지적 그러면 뭐가 기억나요? 토지죠, 토지. 그렇죠. 요 토지죠. 자, 토지를 어디에다 공제해요? 자, 지적 공부죠. 여기에 이제 매개 역할하는 게 뭐예요? 등록이죠. 그러면 자, 지적을 배울 때 항상 요거 세 가지를 기억해야죠. 몇 개예요? 세 개. 그래서 지적의 몇 요소? 3요소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적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뭐 하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쉽고, 그렇죠. 지적은 전부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근데 지적은 이제 만만하게 봅니다. 근데 정확하게 암기가 안 되면 뭐 어때요? 지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적은 그렇게 크게 이해할 부분은 없어요. 지적은 뭐예요? 바지런히 해오면 된다는 거고. 근데 지적 문제 보면 막 덤벼요. 근데 여기 봐봐요. 자, 등기를 보면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부터 달리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적보다는 등기가 더 쉬워요. 그러면 지적이 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요거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뭐예요? 요즘 뭐라고 그래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서,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 뭔가 등기를 풀기 위해서는 꼭 뭐예요? 꼭 기준이 우리가 숙제해둬야 되는데 기준이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뭐예요? 자꾸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등기에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거기 125페이지에다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잡을 게 요걸 잡아야 돼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부. 등기부의 구조부터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겁니다. 자, 등기부의 구조 그러면 뭐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표제부. 이건 뭐예요? 갖고 이렇게 보면 얼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 125페이지에 크게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표제부 갖고 얼고. 이게 가장 문제를 풀 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 표제부, 요거는 뭐예요? 갖고, 요거는 뭐예요? 얼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 표제부 등기는 그러면 사실의 등기로서 뭐예요? 부동산의 신상이라는 거야. 그럼 부동산의 신상은 여기다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표제부는 그럼 무슨 번호가 되죠? 요거는 표시번호. 이왕 목차까지 생각나면 참 좋은데 일단 표제부는 무슨 번호다? 표시번호.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죠?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갖고 보면 소유권 보면 갖고. 여기 봐봐요. 갖고 보면 뭐예요? 소유권 보면 갖고 보면 소유권. 이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얼굴은 뭘까요? 소유권 이해 권리. 자, 저희가 전세권에 대해서 보고 싶다. 어디를 봐야 돼? 얼굴을 봐야 돼. 소유권의 내용을 보고 싶다. 어디를 봐야 돼? 갖고. 부동산의 신상은 표제부를 봐야죠. 갖고는 무슨 권이에요?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공통점은 권리죠. 권리라는 측면은 어때요? 탈세, 탈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있어.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갖고는 며칠이냐? 60일에 등기를 강제해요.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자, 또 하나 등기를 강제하는 게 있죠. 갖고하고 얼고하고 살짝 묶어서 여기 3년의 등기를 강제하는 게 있어요. 어디에서? 명의신탁에서. 그러면 표제부 갖고 얼고. 그래서 표제부 1개월, 갖고는 60일. 자, 얼고는 뭐예요? 3년. 갖고 얼고는 3년. 어디에서? 명의신탁에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동안 많이 내공이 쌓였나 봅시다.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처음이죠. 요거 뭐예요?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면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거야. 모든 스타트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소유권 보전 등기부터 이루어져. 그럼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슨 취득이죠?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란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죠. 그러면 등기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등기원 일자도 없다. 그러면 작년에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1번 지문에 등기원인과 등기원인 일자를 기록한다. 어때요? X. 그죠? 자, 소유권 보존. 그러면 여기를 최초로 개설하면 뭘까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설정이야. 설정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할 때 설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봐봐요. A가 B한테 이렇게 뭐예요? 전세권을 뭐 했다? 설정했다. 그러면 전세권 무슨 등기가 될까요? 설정 등기. 누가 설정을 해줬어요? A가 B한테.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 전세권자 뭐예요? 바로 세입자가 되죠. 이 사람은 뭐예요?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설정. 그러니까 이 설정이라는 개념을 잡아야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있죠.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 누가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되죠. 한번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했다. 누가 권리자예요? A가 권리자,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죠. 그러면 설정과 말소일 때는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입자가 B에서 C로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세입자가 바뀌었죠. 사람이 바뀌었죠. 그러면 사람은 주체죠. 그럼 B에서 C로 받을 때 무슨 등기라고 그래? 전세권 이전 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봐봐요. 자, 이전이라는 것은 뭐의 변동일까요? 주체의 변동이 돼. 그러면 요 1억이 뭘까요? 전세금이죠. 전세금이 변동되면 그때는 무슨 등기다? 전세권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럼 최초로 설정해주면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 B에서 C로 바뀌면 전세권 이전 등기. 여기 1억이 바뀌었다. 전세권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이걸 다 머릿속에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기준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거 각각을 뭐라고 그럴까요? 써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 등기 기록이라고 그러죠. 그럼 봐봐요. 여기 이제 등기 대신은 표제부를 해봐요. 표제부 기록, 가구 기록, 얼구 기록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몇 기록이 돼야 될까요?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가 두 기록이 되면 뭐가 될까요? 중복 등기가 되는 거야. 중복 등기. 그럼 우리에서 배우는 뭐하고 똑같아요? 민법에서. 첫 계약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기록이란 그러면 이제 기준 마련해놨죠. 이게 바로 등기 정보 자료다. 이렇게 저희가 암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등기 정보 자료가 뭡니까? 등기 기록이다. 그러면 요거는 결론적으로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 기록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1등기 기록주의. 자, 그러면 요거 부동산은 뭐예요? 물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물건 중심 읽어봐요. 물적 편성주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적 편성주의란 1부동산 몇 등기 기록? 1등기 기록주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요거 뭐라고 써놨죠? 등기부. 등기부가 뭐예요? 등기부가 뭐예요? 그러니까 등기부도 모르면서 등기법을 배운다는 거. 그러면 등기부는 이렇게 합치면 요게 뭐예요? 요게 등기부야.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란 그러면 읽어봐요. 자, 등기부란 그러면 표제부, 가구, 얼구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편성된 걸.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부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등기부와 관련돼서 특수한 등기부가 있죠. 그게 뭐예요? 집합건물이에요. 집합건물이 아파트죠. 아파트 요즘 골치 아프죠. 아파트는 그러면 표제부가 몇 부분일까요? 두 부분이죠. 아파트 전체에 대한 신상이 있고요. 각각 신상이 있겠죠. 그걸 뭐라 그래?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가구, 얼구 몇 부분?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는 그러면 몇 종류가 될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지하고 건물이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돼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문제를 풀 때 봐봐요. 자, 등기부 문제 풀 때는 항상 뭘 조심해야 돼? 자, 토지냐 건물이냐. 자, 변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풀 때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꼭 점검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임대차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자기가 붙여봐야 돼. 읽어봐요.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가 뭔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은
구성물, 매수 청구권. 그럼 작년에 봐봐요. 다음 임대차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구성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때? X. 토지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은 구성물, 매수 청구권. 자, 그러니까 우리 변수라는 게 자꾸 붙어요. 등기법은 왜 어렵느냐? 스스로 변수를 붙여봐야 돼. 이렇게. 등기부 나오면 토지냐 건물이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죠. 이게 등기부 그러면 앞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전산이 생략돼서 전산 등기부라는 거야. 전산 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예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파일을 하나 딱 복사를 해놔야 돼요. 만약을 대비해서. 그게 이게 바로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보조 기억장치. 이걸 숙지해야 되는 거야. 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요 표제문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래서 사실의 등기. 갖고 올 거는 권리의 등기죠.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무슨 정? 권리정. 우리가 권리정 하는 게 바로 갖고 올고 완료 증명서가 돼. 자, 실무상은 뭘까요? 영수증이야. 물건 사면 영수증 줘요, 안 줘요? 등기 끝나면 권리증 줘요. 권리증. 그렇죠. 권리증. 이 권리증이 뭘까요? 우리 법률 용어로는 등기필 정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뭐 물건 살 때 영수증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등기필 정보, 권리증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맨날 출제가 되잖아. 그래서 별표가 3개짜리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뭐냐? 그러면 이거죠. 뭐라고 써놨어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거 봐봐요. 그러면 언제 역순?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권리자가.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라.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무슨 등기가 되죠? 설정 등기가 되죠.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 B가 추가되잖아. B한테 뭘 만들어줘? 읽어봐요. 영수증.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장사라는 거.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잖아요. 자, 그러면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 무슨 등기가 되죠? 소유권 보전 등기가 돼. 권리자가 추가돼서 안 됐어? 됐잖아요. A 그렇죠. 새롭게 추가되잖아. 그럼 보전 등기는 뭘 만들어줘야 돼? 영수증. 그렇죠. 영수증이 뭔데? 등기필 정보. 아무것도 아니야. 저희가 봐봐요. 이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면 뭐예요? 등기필 정보. 영수증 언제 작성해 주느냐.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설정, 보전. 또 한번 볼까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뭐죠? 매매죠.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도 영수증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영수증은 어떤 단어에 만들어질까요? 읽어봐요. 보전, 설정, 이전. 그렇죠. 그럼 봐봐요. 맨날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거. 다음 중 등기필 정보 작성 사유가 아닌 거 잘 들어봐요. 히어링 테스트. 1. 소유권 보전 등기. 2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3번은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전 등기. 4번은 전세권 변경 등기. 5번은 저당권 설정 등기. 정답은 4번이죠. 변경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된 게 아니잖아. 봐봐요. 자, 이게 1억이 바뀌었어요. 1억이 바뀌면 무슨 등기죠? 전세권 변경 등기. 그럼 전세권 변경 등기를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된 게 아니다. 그럼 영수증을 만들어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해볼까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돼서 안 돼서? 그럼 영수증을 만들어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등기법 풀 때 다 요걸 머릿속에 다 기억해 둬야 돼요. 봐봐요. 등기 기록이라 뭐라 그래요? 등기필 정보. 그렇죠? 자, 등기부란 그러면 일반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 표제부, 갖고 올고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자,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표제부는 사실이니까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서 할 수 있고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등기도 해줄 수 있고. 자, 읽어봐요. 제3자가 무슨 신청도 가능하다. 대의 신청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요걸 머릿속에 이제 사용해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추정력. 한번 읽어봐요. 추측, 그렇죠. 추측이야, 추측. 표제부는 부동산의 신상이죠. 신상에 추정력을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어때? X. 활용하면 해먹으면 돼. 그동안은 이제 봐봐요. 갈기갈기 찢어 있었다고. 요 전체를 이게 이제 구슬이라고 생각해봐요. 지적은 구슬을 이렇게 낄 필요가 없어. 지적은 딱딱 뭐에 파트별로 떨어져요. 근데 우리 등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돼야 돼. 이게 구슬이라고 그래봐요. 등기는 구슬을 뭐에 깨야 뭐가 되죠? 보배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맥이 연결돼야 한 문제가 작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꿔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내공이 찍신이 왔나 없는지 봅시다. 자, 무슨 변경? 읽어봐요.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지목 변경은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몇 개월? 1개월. 이유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기준이야, 기준. 요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뭐예요? 모든 법이 다 마찬가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돼, 기준.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지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워서 자기가 그 밑그림을 그렸듯이 이렇게 한번 그려봐야 돼, 머릿속에. 봐봐요. 등기법을 출발한다. 그러면 표제부 갖고 얼구.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표제부는 표시번호. 그렇죠. 갖고는 순위번호. 얼구도 순위번호. 몇 개월? 1개월, 60일, 3년. 그러면 봐봐요. 각각을 뭐라고 그래?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 그러면 이걸 전체를 합치면 뭐가 나오죠? 등기부. 그럼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각각을구는 권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명서, 등기 필정보. 등기 필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죠.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등기 필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법원 행정처장이 확인하는 정보. 어때요? X. 누가? 등기관이죠. 저 등기부 무슨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죠.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가니까 이제 써먹으면 되겠죠. 이제 봐봐요. 이제 감각만 좀 익혀놓으면 돼요. 자, 자주 출제되는 거죠. 표제부는 접수번호와 접수일자가 기록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기록한다. O의 X죠. 그러면 봐봐요. 자기가 이제 써먹어야 돼. 자기가 수학 문제 풀듯이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거든. 접수 일자니까 사실에 관한 내용이거든. 그럼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외울 거는 없어요. 자기가 활용을 해 먹을 수 있다면. 이게 자기가 기준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등기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등기부를 생각하라고. 그냥 지문을 생각하지 말고요. 표제는 등기는 임의 신청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OX. 자, 그럼 아까 봐봐요. 아까 표제부 다시 그려볼까요? 자, 표제부. 읽어봐요. 갖고. 이거 뭐예요? 알고. 자,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등기 강제하잖아. 갖고는 며칠? 60일. 갖고 얼구는 3년. 어디에서? 명의 신탁에서. 그러니까 요걸 가져와서 활용을 못 해먹는 거야. 자, 등기는 임의 신청이 원칙이야. 임의 신청이. 그러면 A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표제부. 1개월 갖고 60일 갖고 얼고
3년. 그걸 문제를 지문으로 바꿔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가져와서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그럼 자 여기 봐봐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또 나왔다. 자 소유권가. 자 이렇게 나왔다. 자 이거 이제 자 등문제. 소유권과 저당권은 순위번호에 따른다. OX. 자 그러면 읽어봐요. 소유권은 갖고 올고 갖고. 자 저당권은 그러면 갖고 올고는 뭐예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러면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무슨 번호? 접수 번호라는 거예요. 순위번호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자 소유권과 소유권은 순위번호에 따른다. 읽어봐요. 소유권은 갖고 올고 갖고 요거는 갖고죠.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죠. 다툼이 있으면 값은 순위번호에 따른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다른 거는 무슨 번호? 접수번호. 같은 거는 순위번호. 그러니까 이 등기부를 활용을 못해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를 활용해 먹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또. 자, 등기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OAX. 틀리면 어떻고 맞으면 어때요? 자, 읽어봐요. 등기의 대상, 읽어봐요. 객체죠. 객체는 아까 등기는 몇 종류? 두 종류. 토지와 건물뿐이라는 거야. 그러면 임목은 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의 대상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 돼 있다. 2하나. 그러니까 요 등기부를 머릿속에 딱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러면 시작하면 뭐예요? 등기부 하면 요 등기부를 다시 잠시 동안 밑그림을 그려놓으라고.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가서 풀어보자고. 자, 128페이지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자, 처음 오신 분도 한번 찍어보고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저희가. 자, 짧으니까 다 읽어보셨죠? 그러면 이것도 문제를 풀 때 뭐가 돼 있어야 돼? 자, 그럼 봐봐요. 등기 능력이 있는 거.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는 거 이렇게 해봤죠.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 대상은 뭐가 있을까요? 토지와 건물. 그럼 거기에다 등기 능력이 있는 경우 거기에다 이렇게 기준이 마련돼 있어야 돼. 거기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등기의 대상이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등기의 대상. 그럼 뭐가 있죠? 읽어봐요. 토지, 건물.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 돼 있다. 2하나. 그러면 토지는 그러면 뭐예요? 토지는 자,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 필지. 그러면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것. 영이권. 영이권능은 뭐예요? 하천에 설정할 수가 없죠. 영이권이라는 것은 사용수익이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자, 영이권에 대해서 그러면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지만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 대표적으로 무슨 권? 영이권이라는 거. 자, 그럼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이거죠. 방조제죠. 방조제가 자꾸 나올 때 방조제는 지목이 뭘까요? 제방이죠. 그러면 제방과 관련돼서 방조제는 그러면 토지에 등기돼요, 건물에 등기돼요. 토지. 그러면 자기가 요 세 가지가 딱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돼.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토지는 필지로서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고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거 무슨 것? 영이권. 그러면 방조제는 그러면 토지다, 건물이다.
토지. 그러면 지목은 뭐다? 제방.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건물과 관련돼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첫 번째, 그 위에다 딱 이렇게 써놔봐요. 정착성. 두 번째는 그렇죠. 애기분단성. 그러면 애기분단성이라는 것은 애자가 무슨 애자예요? 바깥 애자. 기자는 공기기자. 그러면 안공기와 바깥 공기가 차단이 돼야 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주벽.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성이 있어야 돼? 자, 건물의 용도에 맞아야 돼. 그래서 용도성이 있어야 돼. 그러면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정착성, 애기분단성, 용도성.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주벽이 있어요, 없어요? 주벽이죠. 자, 주벽이 없더라도 A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거 뭐가요? 이게 축사가 되죠. 축사. 개방형 축사. 자, 개방형 축사는 뭐예요? 요게 이제 개방됐으니까 어때요? 주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자, 우리 비 때문에 뭐 폭우 때문에 저기 구례죠. 그러니까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물이 넘치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개방이 돼야 뭐예요? 소한테 좋죠. 왜? 한풍이 되고요. 한풍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방형 축사. 그런데 조심할 거는 개방형 축사는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 100제곱미터 바닥 면적이. 그래야 등기가 돼요. 과거에는 뭐에 200이었어. 작년은. 올해는 뭐에 읽어봐요. 100제곱미터. 조심해 놓고요. 그러면 우사예요, 돈사예요? 우사.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참 뭐예요? 자, 이게 참 무서워요. 그렇죠? 모성애가 무서워요. 자, 백구 있죠, 백구. 이천에서 요번에 비가 와서 산사태로 뭐에 매몰이 됐어요. 그런데 엄마가 계속 울어요. 그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새끼 4마리가 깔려 있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걸 엄마가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뭘 파는 거야. 뭐 텔레파시가 통하나 봐요, 모성에서. 그러니까 뭐 새끼 4마리가 다 구조가 됐다는 거야. 자, 뭐요? 진짜예요. 팩트입니다. 팩트. 그렇죠? 그럼 요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사라는 걸 기억해 두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등기의 대상은 뭐 일단 토지와 건물이라는 걸 기억해 둬야 돼. 그러면 요 문제를 풀게 해서 봐봐요. 토지, 건물.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요 사이에다 써봐요. 바로 지목이야. 지목은 어디에? 토지에 등기될까요? 건물에 등기될까요? 토지에만 등기되지 건물 등기부에는 기록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문제 1번을 풀게 해서 잡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풀 때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요걸 외울 생각을 한다고. 요걸 해와야 돼. 그러면 요걸 외워서 문제에다 하나씩 접목을 한번 시켜봐야 돼. 그러면 1번 가볼까요? 1번에 뭐가 보여요? 조립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정착성이 있어 없어? 없어. 고로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등기가 된다는 거 안 되는 거 다 종료하면 끝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량철걸적, 경량패널 지붕, 건축물, 지붕 둘잖아요. 그러면 잘 볼까요? 그러면 정착성이 있어 없어? 있어. 애기분단성 있죠. 용도에 맞네요.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3번에 호텔로 수선되고 해안가 나와 있죠. 해안가 해저면에 있는 안반의 앵커로 고정된 폐유 조선. 그러면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죠. 그러면 등기 능력이 없다. 자, 컨테이너 건물은 어때요? 정착성이 없죠. 그럼 5개 풀장은 뭐가 없을까요? 지붕이 없죠. 고로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문제를 풀었는지, 자기가 그러면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외워서 푸는 건지, 그거는 기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는 여기 한번 읽어볼래? 뭐라고 써놨어요? 사이로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예요? 사이로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죠. 이게 뭐예요? 읽어봐요. 이게 저장 창고가 돼. 저장 창고. 이 사이로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어딜까요? 농협이죠. 농협협동조합. 농협이 왜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곡식을 뭐예요? 농작물을 저장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사이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주유소 켜높이는 어때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뭐가 없어요? 주벽이 없죠. 요 켜높이가 지붕이라는 거야. 지붕. 그죠? 켜높이의 어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요게 바로 비행기에서 나왔어. 이게 비행기 안에 요 동그란 거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 캐노피라고 그래. 캐노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주역을 주익이라고 생각해봐요. 주익이. 그러면 주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막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가스가 차요, 안 차요?
사요. 그럼 가설이 폭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요즘 차 저기 바깥에 주차할 때 조심해야죠. 특히 뭘 조심해야 돼? 나이타 조심해야 돼. 폭발합니다. 차 내 뭐의 온도가 밖에 주차할 때 몇 도? 7, 80도 올라가. 특히 조심할 것도 하나 있어요. 뭘까요? 손소독제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폭발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그러면 지갑 뭐의 차에다 놔둬요? 안 놔둬요? 놔두면 큰일 나요. 왜? 7, 80도로 가니까 그게 뭐 센서가 감각이 깊거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뭐 액체와 관련된 것은 싹 치워야 돼.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만 맞지 않도록 이렇게 지붕을 써놓고 이게 바로 읽어봐요. 주석 캐노피가 돼.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문제 1번을 풀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 돼? 이게 기준이야. 그동안 요걸 우리가 잡아놔야 돼. 이거는 숙제 하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토지는 뭘로 써? 자, 필지라는 것은 뭐다? 토지 등록 단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다. 방조되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 토지와 건물이야. 토지, 꼭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럼 방조지의 지목은 뭐다? 제방. 첫 번째, 정착성. 두 번째, 애기 분단성. 세 번째. 그럼 주백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개방형 축사. 바닥 면적이 얼마? 100. 그게 올해 출격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제곱미터였거든, 바닥 면적이.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자, 기본적으로 늘 출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일까요? 문제 2번 한번 풀어봐요. 자, 등기법은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거야. 민법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 풀어보셨죠?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하나하나 수학 문제 풀듯이 풀어보자고. 여기에다 줄 쳐놔봐요. 건자당부터 잡아야 돼. 자, 건자당은 뭐 밑에 등기 등록이라고 써요. 원칙적으로 등기 등록이야. 등기되고 등록돼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수학 문제 풀듯이 하나하나. 자, 건자당은 뭐 읽어봐요. 등기 등록이 원칙이야. 앞으로 가볼까요? 화살표 놔봐요. 지상권은 등기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건자당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있다라. 이렇게 따져야 돼. 근데 여기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틀려요? 자, 지역권. 지역권은 등기돼야 안 돼. 되죠.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건자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남의 땅을 팔아먹는 호로 자식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는 오래오래 남겨놓으라고 그러는 거고, 법률용어로는 읽어봐요. 무슨 성 위반이죠? 부정성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하나 봐봐요. 하나씩 따잖아. 그러면 요 건자당의 대상이 그러면 뭐예요? 소유권이야, 지상권이야?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이니까 이때는 뭐예요? 써요. 이때는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을 때 건자당은 무슨 등기일까요? 주등기야. 그러면 건자당 설정 등기란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나. 하나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거야. 등기법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적은 많이 풀어봐야 돼. 왜? 자기가 외워졌는지 까먹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지문이라도 정확하게 잡으라고. 그러면 가서 봐봐요. 아, 건자당은 등기 등록 원칙이구나. 앞에 가봐요.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은 목적으로 건자당 설정 등기는 가능이 되죠. 그러면 이때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자기가 한 번 더 생각해요. 그러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건자당을 설정할 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 이익 권리를 목적으로 건자당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럼 건자당 설정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자, 건이라는 것은 그러면 건저당이나 거당권은 뭐예요? 같은 의미죠. 그런데 차이점 몇 개 있지는 하겠지만은 일단 요걸 하나 딱 따져 놓을 필요가 있고. 그러면 여기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줄쳐놔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기 소유권은 갖고요, 얼고요? 갖고. 요 이전은 자, 주체의 변동이야. 아,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바뀌었구나. 주체의 변동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따져볼까요? 읽어봐요.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그럼 그때는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만약에 요 이전 등기를 토대로 해서 전세권이 붙었다. 그때는 부기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앞으로 봐봐요. 자, 공유지분이야. 자, 공유지분 줄쳐놔봐요. 공유지분. 그러면 공유지분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읽어봐요.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가능해. 공유지분은 등기가 됐거든. 자, 이번에는 3번으로 이제 가볼까요? 자, 3번에 이제 거기 가처분 줄 한번 꺼놔봐요. 자, 그러면 부동산의 자,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자, 하나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놔야 돼. 가처분 줄쳐놔봐요. 그리고 이거 처분금지가 나오면 처분금지는 가로를 쳐요. 이거는 없다고 생각해버려.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걸리적거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처분 등기 앞에 여기 줄쳐놔봐요. 공유지분이죠.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 공유지분은 등기가 돼야 돼. 되죠. 그럼 가처분 등기랑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라는 거야.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거기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찾았어요? 예, 그러면 가압류를 줄쳐놔봐요. 가압류 줄쳐놨어요? 그럼 앞으로 가서 합유지분 줄쳐놓고, 그러면 가압류 이렇게 가니까 어때? 합유지분은 등기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합의 등기 시 합유지분은 반드시 표시한다. 어때? X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돼. 그러면 합유지분은 등기가 안 돼. 그러니까 합의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5번으로 가볼까요? 5번에 자, 전세권의 가압류 동그라미 쳐놔봐요. 가압류를 토대로 해서 가압류가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일반화시키니까 처분 제한 등기라고 그래. 처분 제한 등기. 그러면 여기에다 줄 한번 꺼놔봐요. 전세권. 자, 전세권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렇죠. 전세권의 가압류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전세권을 두 자로 건치면 뭘까요? 권리죠. 그렇죠. 그게 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걸 동그라미 쳐놔요. 요거. 자, 그러면 요거 동그라미가 뭐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또 주등기, 부기등기가 달라져. 읽어봐요. 자,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그때는 부기등기. 그러면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리로서 무슨 등기가 있다? 주등기와 부기등기. 그러면 요 5개를 자기가 혼자서 중얼중얼 해석할 수 있다면 등기법 약 30%가 끝난 거야. 30%. 근데 자꾸 자기가 요걸 애울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오늘 가서 5개 쉬는 시간에 요게 뭐가 들어갈 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올해 이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면 주등기죠. 전세권은 부기등기죠. 그럼 가압류 등기는 자, 주등기가 한다. 그때 X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의 권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지문이 맞나 틀리나 봐봐요. 자,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란 부기등기가 한다. OX, X. 그럼 여기에다 이제 자기가 수학 문제 풀듯이 잘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여기 처분 제한이 키워드죠.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 결론적으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 등기에 한다. 어때? X. 그때는 뭐예요? 주 등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지워봤어요.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 등기에 한다. 어때? X. 사항에 따라서 주 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처음 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자기가 많은 걸 알려고 그러지 말고 요 5개를 자기가 혼자서 중얼중얼 해석할 수 있다면 다 된 거야.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2번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야. 별표가 5개짜리야.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그 옆에다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봐봐요. 거기 옆에다 써봐요. 위에다가. 자, 그러면 25조, 29조에 29조가 무슨 사유가 돼요? 각하사유가 돼. 각하사유. 각하사유가 뭐예요? 각하는 거부라는 거야. 등기를 거부하는 처분이야. 각하사유가. 그러면 각하는 그러면 각하사유와 관련돼서 몇 개가 있을까요? 11가지가 있어. 11가지. 11가지 중에서 반드시 외울 게 있어. 뭘까요? 1호. 1호가 뭐예요? 관할 위반이 되는 거야. 관할 위반.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아닌 경우. 자, 그러면 1호부터, 우리가 이제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는데 반드시 본능적으로 나올 게 있어요, 기준은.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요게 가장 중요한 거야. 요게. 그러면 요 2호가 바로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요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요.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 2개는 읽어봐요. 언제나야. 언제나. 뭐야? 당연무효가 돼. 우리 절대무효라는 거야. 절대무효. 자, 다음에 뭐예요?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뭐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문제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 중 등기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봐봐, 읽어봐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변형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다음 중 직권 말소 대상을 골라라. 정답은 4번. 그렇죠. 4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변형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변형이. 그러니까 요거 그래서 요 문제 하나 가지고도 저희가 요 한 문제를 정확하게 답만 외우지 말고 이해했다면 기본 등기법 12문제 중에서 3-4문제는 공짜로 건진다라는 거야. 공짜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외워요. 문제를 풀 때.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그걸 말로 외워요. 미쳤어요. 미쳐서. 그러니까 그 5개 지문이 엄청나게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다시 요거는 외워야 돼. 각하사유 무슨 처분이죠? 거부 처분이라니까. 몇 가지? 11가지. 특히 11가지는 다 외울지 않더라도 특히 기본적으로 1호가 무슨 위반? 관할 위반.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마포에 살고 있는데 마포에다 건물을 져서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마포 등기소로 가야지. 남양주 등기소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무슨 위반이죠? 관할 위반이라는 거야. 제가 주유소 켜놓기를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각하해. 몇 호로? 2호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근데 등기관이 등기관이 그 전날 꼬알라가 됐어요. 꼬알라가 뭐예요? 술을 많이 먹었어요. 폭탄주를 먹어서. 근데 주유소 켜놓기가 뭐예요? 주유소인자라서. 그래서 등기를 쏠 해줘서. 깨고 나니까 주유소 켜놓기네. 그러면 등기관이 말없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직권 말소자는 등기를 해줬다가 말소시키니까 기분이 더러워 좋아? 더러워. 그러면 무슨 질? 사퇴질이 무슨 신청? 이신청. 그게 그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와 관련된 2번과 관련돼서는 그거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늘 출제가 되는 거고 별표가 5개짜리야. 자,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문제 3번은 한번 풀어봐요. 자, 한번 자기가 풀어봐요. 저 혼자 풀 수는 없잖아요. 같이 동참해야지. 그렇죠?
보셨어요? 이 문제를 못 푼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기초도 안 잡힌 거야. 기초. 그렇죠. 기초도 안 잡힌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의 순서대로 짝지어진 거 찾았어요? 몇 회 때 출제됐어요? 15회. 15회가 아니라 뭐야? 15-1이야. 추가 시험 때 출제돼서. 자, 15회 때가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그때가 뭐예요? 자, 1000명도 안 됐어요. 합격률이. 1000명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자, 15회 때 어디가 뚫렸어요? 가천 정부 청사가 뚫렸어요. 그래서 그때 가천 경찰서장이 뭐예요? 잘렸어. 정부 이래 청사가 뚫린 것은 다 뭐예요? 공인중개사 수강생들이 데모에서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재시험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5-1 재시험을 본 거야. 그러면 재시험은 뭐예요? 재시험은 복 받은 사람들이야. 뭐예요? 되게. 봐봐요. 15회 때 어려워서 늦게 시작한 사람은 되게 복 받았어요. 왜냐하면 1년을 또 공부해야 되는데 중간에 추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늦게 시작한 사람이 복을 받은 거야.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그러면 추가 시험이 그래서 제일 합격률이 높아요. 그때. 그러면 이 문제가 추가 시험에 나왔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틀렸어. 기초를 정립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밑에다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등기법 나간다. 읽어봐요. 표제부 읽어봐요. 각그 요거는 알고죠. 자, 요거는 몇 개월? 1개월. 요거 60일. 요거 각고 읽고는 3년. 자, 표제부 읽어봐요. 표제부 내용, 각고 내용, 얼구 내용. 그래서 그 밑에다 써요. 내용에 따른 분류. 너 내용에 따른 분류를 아니? 요거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첫 번째 읽어봐요. 기입등기. 자, 기입등기라는 것은 뭐냐? 읽어봐요. 세 곱하기 세세야. 자, 세세 기입등기야. 그러면 읽어봐요.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는 것. 이게 무슨 등기다? 기입등기야. 그럼 이걸 최초로 개설하면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란 봐봐요. A가 건물을 새롭게 졌죠. 그럼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등기해주네.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로 무슨 등기? 기입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했죠. 새롭게 이전 등기해줬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 기입등기, 세세. 그죠? 자, 요걸 최초로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일까요? 소유권. 자, 소유권 이에 걸리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 기입 등기. 그럼 첫 번째 기입 등기는 읽어봐요. 새롭다.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무슨 등기? 기입 등기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변경 등기죠. 변경 등기는 그러면 언제 때 변경 등기 하느냐 써봐요. 일부 후발적 사유. 후발적 사유.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후발적 사유. 이때는 무슨 등기한다? 변경 등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자, 3번째는 경정 등기가 있죠. 경정 등기는 범위가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죠.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원시적 사유로서 가로 열고 동일성을 유지해야 돼. 원칙이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변경과 경정의 차이점은 뭘까요? 후발적, 원시적. 그렇죠. 그러면 일부야 전부야? 일부. 여기도 일부.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주소가 변경이 됐어. 그러면 주소가 변경이 됐으면 일부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후발적. 그때는 무슨 등기? 변경 등기. 변경 등기 중에서도 읽어봐요. 주소,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표제부 변경 등기가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등기부를 생각하면서 써먹어 주기만 하면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주소의 오기죠. 오기가 뭐예요? 잘못 기록해요.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그러면 주소의 오기는 무슨 등기? 경정 등기가 되네. 그러면 경정 등기 중에서도 주소니까 읽어봐요. 표제부 경정 등기가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경정 등기. 그 다음에 자,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부적법. 전부 불일치 부적법. 불일치할 때 전부입니다. 전부해야 돼. 말소 등기는. 그러면 전부 불일치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측면일까요? 권리적 측면이 되는 거야. 권리적 측면.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야. 권리적 측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멸실 등기가 있어요. 멸실 등기는 전부 뭐예요? 멸실이죠. 멸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집이 있다.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일부가 불탔다. 변경 등기. 전부가 불탔다. 멸실 등기. 전부가 불타면 멸실. 일부가 불타면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벌써 자 멸실 등기는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OX, X. 60일이 아니라 1개월이잖아. 그렇죠? 멸실 등기는 그러면 몇 종류가 있어? 두 종류. 토지 멸실 등기와 건물 멸실 등기가 있네. 그렇잖아요. 지금 요 등기부를 딱 그려놓고 자기가 활용을 해 먹어야 돼. 지금은 문제를 안 풀어서 달락달락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말소한 걸 다시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자, 여기가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가 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변현아. 우리 수강생이었어요. 벌써 10년 전이네. 자, 이뻐요. 김변현아. 그러면 여기 무슨 용지? A4 용지. 그래서 이름 써봐라 그래서 변현아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자, 이름을 써라 지워라 그랬더니 지웠어. 그래서 지웠어요. 지워봐 그랬더니 선생님 지웠는데요. 그러니까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름을 또 써봐라 그랬더니 변현아라고 써네. 그게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가 되네.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은 그러면 회복 등기는 앞에 무슨 대상이 있어야 돼? 말소 대상이 있어야죠. 말소는 그러면 전부, 그 다음에 일부, 범위는 전부도 돼요. 자, 부적법 말소네.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뭐예요? 언제나. 언제나예요.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되거든.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돼. 그러면 이거는 권리야 사실이야? 자, 권리적 측면이죠. 권리적 측면. 사실적 측면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요거 이제 변경 내용에 따라 물려서 요게 기초야. 요거는 기준이 아닌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기입 등기. 그러면 요거 봐봐요. 저희가 요걸 기준은 이제 기초죠. 그러면 요게 봐봐요. 요걸 모르면 뭐밖에 안 들려? 이것밖에 안 들리거든. 등기 중에서도 읽어봐요. 기입 등기. 내용에 따라 물려서 읽어봐요. 새롭다. 등기 중에 변경, 일부 후발적, 경정은 일부 원시적, 동일성, 전부 불일치, 무슨 등기? 말소, 그죠? 전부 멸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공통점은 내용에 따라 물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표제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갖고는 소유권은 권리죠. 그러면 권리가 많아요? 사실이 많아요? 권리가 많죠. 그러니까 말소 등기하고 말소 회복 등기는 늘 출제가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범위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말소와 뭐예요? 말소 회복 등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읽을 테니까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가볼까요?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차고 유류가 빠뜨린다는 소리거든. 원시적 절차나 봐요. 원시적으로 일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해서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 경정등기. 주관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보자고.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 출전하여 일부만을 보장하는 일법하여 변경등기와 구별된다. 한편 일단 유약에 성립한 등기가 전부 부적법 보이네요.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건물의 일부야 전부야? 일부 멸실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정답은 2번. 자, 이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거는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그러면 맨날 이제 등기 나오잖아. 한 줄마다 등기가 나와요. 한 줄마다 등기가 몇 줄이 나오느냐? 한 단에 한 줄에 10개가 나온다고. 그러면 기입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기입은 뭐예요? 말소 등기, 멸실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뭐밖에 안 되죠? 등기. 그렇죠? 등기. 자,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그러면 한 문제라도 그냥 가지 말고, 봐봐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읽어봐요. 새롭다. 읽어봐요. 일부 후발적, 경정, 일부 원시적, 무슨 성? 동일성을 원칙으로 얘기가 있어요. 읽어봐요. 전부 불일치, 권리적 측면이고, 멸실 등기는 전부 멸실, 사실적 측면이야. 자, 그러면 멸실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단독, 공동. 단독, 요거는 원칙상, 공동, 요거는 단독. 그러면 단독 증정이니까 자, 이해관계는 성낙서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그럼 성낙서가 불필요한 등기.
멸실 등기. 그러면 인감 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죠? 말소회복 등기는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 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그러면 3번은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잡을 거 문제가 뭐예요? 많이 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교과서 분량, 요약지 분량으로 보면 기본서 분량으로 보면 약 뭐예요? 150페이지 분량이 지금 설명이 된 거라고. 150 분량이.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다시 한번 잡아보자고. 다시 자 여기 읽어봐요. 표제부. 요거는 갖고 요거는 알고.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갖고는 순위번호, 얼구도 순위번호, 값순위, 얼순위, 그죠? 값순위, 얼순위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요거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등기기록. 요거는 뭐예요? 등기부. 등기부의 종류는 토지와 건물, 전산 등기부, 모두 기억장치, 등기부 부본 자료. 요거는 권리사실, 권리사실. 요거는 여기에 대한 증명서. 권리장, 등기필, 정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그렇게 되는 거네요. 자, 토지와 관련돼서 등기 대상 객체는 두 개가 있어. 토지는 뭘로? 또 까먹었다. 필지. 얼마 지났다고요? 하천법상의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 단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다. 방조제는 제방. 그래서 토지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건물로 살짝 장난친다고. 자, 건물과 관련돼서는 정착성, 예기 분단성, 용도성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그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거. 자방형 축사, 100제곱미터 우사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각각 사유와 관련돼서는 메토 1호와 2호. 1호는 뭐예요? 까나리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우리 등기법에서 절대적 무효가 두 개가 있어. 1호와 2호야.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한번 여기 읽어봐요. 새롭다. 일부 후발적, 일부 원시적 동일성. 말소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일치.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으로서 전부 멸실. 말소회복 등기는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럼 공통점은 뭐에 따라 물죠? 내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그건 지금 제가 여쭤봐 준 거는 그거는 암기가 안 되면 문제가 풀 필요가 돼. 근데 등기는 자꾸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준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지금은 며칠 남았어요? 79일 남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79일. 그러니까 지금 총력전을 벌여야 됩니다. 지금 이제부터 시작해. 언서 접수했죠? 예, 이제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2차는 자기가 외워서 써먹어 주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1차는 단시일에 안 되니까 꾸준히 우리가 당겨온 거고. 근데 자기가 외워서 써먹을 수 있다면 지금 뭐예요? 단 7.5가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면 시험 장관 몇 점이 나와요? 72.5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외워서 써먹어 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뭐예요? 과목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외울 것도. 그러니까 요즘 뭐예요? 이거 봐봐요. 요즘 제 마음의 감정입니다. 읽어봐요. 그죠?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